혼동어휘 네 번째 시간, 오늘도 반의어 관계에 있는 혼동어휘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실 단어는 fasten과 loosen입니다. fasten, 발음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T가 묵음입니다. 그래서 fasten은 단단히 조이다, 그래서 꽉 매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아마 비행기를 타보시면 그 기내 방송에서 fasten your seatbelt라는 표현이 자주 들리실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 비행기는 곧 이륙합니다, 뭐 안전벨트를 꼭 매주세요 할 때 fasten your seatbelt가 나오니까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반대 표현은 loosen입니다. 발음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n을 떼게 되면 loose죠. loose가 형용사로 느슨한 이런 말이고요. 동사형을 만든 겁니다. loosen 그러면 느슨하게 하다, 풀다. 그래서 fasten과 반여의 관계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요. I'm going now, she said, fastening her coat. 나 지금 가,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코트를 조이면서,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전에 한번 선생님이 go와 come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죠. come은 오다, go는 가다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지만 대화하는 주체가 가까워지면 come이고 멀어지면 go다.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야 밥 먹으러 와라, 엄마 저 가요라고 할 때 우리식 표현은 엄마 저 가요지만 영어로 쓰게 되면 I'm coming이 된다라고 그때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여기서 이 예문에서 보실 것은 fastening인데 지금 컴마-ing 형태죠. 컴마-ing 형태는 선생님이 분사 구문에서 동시 동작으로 편하게 그냥 ing 하면서라고 해석해라.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많이 등장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모의고사나 독해를 보게 되면 컴마-ing 형태는 정말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독해의 하나의 스킬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fastening, 그녀의 코트를 조이면서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밑에 예문을 보시게 되면 You will need a spanner to loosen that bolt. 너는 스패너를 필요할 것이야, 그 볼트를 느슨하게 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loosen은 느슨하게 하다. 두 번째 보실 단어는 permanent와 temporary입니다. permanent 영구적인이고요. temporary는 일시적인, 순간의. 그래서 잘 나오기 때문에 기억을 꼭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Becoming a vegetarian means a permanent change in eating habits. Becoming a vegetarian, 채식주의자가 becoming 되는 것은 means, 의미한다, 영원한 변화. 어디에서? in eating habits, 식습관에서. 해석은 이렇게 되죠. 여기서 이 예문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becoming, 동명사 주어죠. 동명사 주어가 되면 means, 동사는 단수 취급한다. 꼭 머릿속에 두셔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예문에서의 주어는 vegetarian이 아니라 becoming이 주어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해석을 하셨을 때 국어에서 말하는 주격조사, 즉 은느니가가 붙어 있는 것이 주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채식주의자가 되는 것은, 그래서 지금 의미 구성상 becoming이 여기서는 주어가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 뒤에 있는 in eating habits, in ing죠. in ing는 ing 할 때 또는 ing 함에 있어서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eating habits, 먹는 습관에 있어서,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봐두시면 좋겠고요. 밑에 예문 보시게 되면 I'm living with my parents but it's only temporary. 나는 나의 부모님과 현재 살아가고 있어, 하지만 잠깐뿐이야, 이런 표현입니다. I'm living, 뭐 진행형으로 잘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사실은 원래 뭐 I live를 쓰는 게 일반적인데 I'm living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일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지금은 내가 부모님과 살고 있어, 이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뒤에 있는 only temporary가 의미가 더 부각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영어는 단순해 보이지만 강조하는 포인트들이 있다라는 거 나중에 조금 익숙해지시면 그게 쉽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세 번째 보실 단어는 absolute와 relative입니다. absolute는 형용사로 절대적인이고요. relative는 상대적인입니다.
발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동사는 relate로 읽지만 지금 형용사는 relative로 읽으셔야 한다는 거. 예문 보시게 되면 We don't know with absolute certainty that the project will succeed. 우리는 don't know 모른다. 무엇을 대리아를 이렇게 해석이 되셔야 됩니다. with부터 certainty까지는 가로 묶어버리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전치사 끊어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with부터 certainty 가로 묶어버리면 we 주어, don't know 동사, 대리아 전체가 이 문장의 목적어가 되는 삼형식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른다. 프로젝트가 성공할지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때 that은 목적절을 유도하는 접속사이므로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고 해석하신 다음에 with absolute certainty 절대적인 확실함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 앞에 끊어라. 그리고 전치사구는 가로 묶어서 나중에 해석해도 된다. 이렇게 정리가 좀 되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예문 보시게 되면 The relative merits of both approaches have to be considered. 상대적인 장점들이 고려되어져야만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무엇의 상대적인 장점이죠? Both approaches, 두 접근의 approach라고 하는 것은 동사로 쓰게 되면 다가가다, 접근하다, 명사로 쓰게 되면 접근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접근 방식의 상대적인 merit, 장점들이 have to be considered, 고려되어져야만 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미국의 유명한 시인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게 기억이 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배워야 할 장점이 있다. 따라서 절대 누구든지 자신의 기준으로 남을 비판하지 마라라는 그러한 말이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상대적인 장점, 즉 어떻게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비교를 했을 때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현명한 학생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네 번째 보실 단어는 exclude와 include. 우리가 아주 많이 봤습니다. e와 ex는 밖으로, in과 im은 안으로, clude는 닫다. 그래서 exclude는 밖으로 빼놓고 닫다, 배제하다, 제외하다. include는 안에 집어넣고 닫다, 포함하다. 쉽게 외우시겠죠?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Some of the data was excluded from the report. 데이터의 일부가 배제되어졌다. 그 보고서에서. 이 예문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될까요? was가 보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구문에서 설명을 했는데 이때 some이 주어가 아니죠. some은 부분명사이기 때문에 of the data, of the는 전체 명사가 주어가 되고 이 데이터 전체를 표현하는 것으로 단수 취급이 되어서 데이터의 일부가 배제되었다. 그 다음 Does the price displayed on goods include postage? 가격이 우편 요금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이런 표현인데요. 여기서 지금 친구들이 이제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아셔야 되는 게 displayed on goods를 가로 묶어서 앞에 있는 price를 수식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문장의 주어는 the price, 동사는 include, 목적어는 postage가 됩니다. 그러면 주어와 동사 사이에 있는 건 전부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주어를 수식하는 수식어구가 됩니다. 그래서 제품에 표시되어져 있는 the price, 가격이 우편 요금을 포함합니까? 배송비를 포함합니까?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은 조금씩 연습을 해 가시다 보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시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고 시간이 지나면 문장이 더 복잡해지니까 오히려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짧은 문장이든 지금 당장 시도해 보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보실 단어는 absence와 presence죠. 쉽죠? absence, 부재, presence, 존재. 그래서 있다, 없다 의미로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She will be in charge during my absence. 그녀가 책임을 질 거야. 내가 부재 동안에, 내가 없을 동안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것은 be in charge, charge라는 표현을 아셔야 되죠. charge라는 표현은 충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는 책임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지는 이라는 표현을 쓸 때 우리가 be in charge, 책임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during이라는 전치사입니다. during은 뭐뭐할 동안에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니까 이것도 전치사로만 기억을 해 두시고요. 밑에 예문 보시게 되면 The document was signed in the presence of two witnesses. document, 그 문서가 was signed, 사인되어졌다 in the presence,
두 명의 증인, 목격자가 있는 가운데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두 명의 증인을 세우고 그 문서에 사인이 되어졌다 이런 표현이고요. 문장을 딱 나누게 되면 document가 주어고 was signed가 동사고 뒤에 in은 전치사니까 버리면 되겠죠. 이 형식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문장의 형식을 나눠보면. 그리고 해석은 하나하나 끼워 맞추면 되더라. 여섯 번째 보실 단어는 admire와 despise입니다. admire는 존경하다, 뭐 칭송하다, 아주 뭐 어떤 사람을 찬양하다, 뭐 이런 높이다 이런 표현이고요. despise는 아래로 내려다보는 거죠. 그래서 경멸하다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예문 보시게 되면 they admire the explorer for his determination and willpower. 그들은 아주 높이 샀다, 칭송했다. 그 탐험가의 그의 결단과 의지력에 대해서. 그래서 admire A for B죠. B에 대해서 A를 칭송하다 표현이고, determination은 결단력이라고 해석하고요. willpower는 의지력이죠. will이 명사로 쓰게 되면 의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 she despised the knight for being such a coward. 그녀는 knight, 이때 knight는 K가 묵음입니다.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기사란 뜻이죠. 중세의 기사를 말하는데요. 그녀는 그 기사를 무시했어. 뭐 때문에요? being such a coward. 그렇게 겁쟁인 것에 대해서. 이때 전치사 for는 원인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겁쟁인 것 때문에 그 기사를 경멸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네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보실 단어는 decline과 accept죠. 아주 출제가 잘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고 기본 단어입니다. decline은 거절하다고요. accept는 받아들이다, 인정하다, 수락하다. decline의 동의어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따로도 설명을 많이 해줬죠. 뭐 refuse, reject, turn down 기억이 나실 건데 일단 여기서 decline, accept는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예문을 보시게 되면 I invited a neighbor to the meeting but he declined. 나는 초청했다 그 이웃을 모임에 하지만 그가 거절했다. 아주 순서대로 쫙 해석하면 되겠죠. decline은 거절하다의 가장 정중한 표현이라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I've been invited to their wedding but I haven't decided whether to accept. I've been invited. 현재 완료 수동이죠. 나는 초청받았어. To their wedding. 그들의 결혼식에. But 그러나 I haven't decided.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 뭐를요? Whether to accept. 그것을 받아들일지 아닐지를. Whether to 부정사는 to 부정사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는 decided의 목적어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혼동어휘 철자나 반의어관계 혼동어휘들을 지금 조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이제 전미사로 다시 돌아갈 건데 정리를 반의어관계는 이것뿐만 아니라 혹시 학교 수업이든 어디 다른 어떤 책에서 혹시 반의어나 철자가 유사한 단어들이 있으면 묶어서 정리를 미리미리 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요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